네, 오늘 사실 뭐 지수가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증시가 빠지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대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반등을 끝낸 다음에 매크로 변수가 이번 주에는 뭐 올해 들어서 가장 소위 주요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뭐 GDP 발표도 있고요. 또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그런 상태에 오늘부터 뭐 당장 또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시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수보다는 아무튼 종목에서 탄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잠깐 보면 JVM이 있죠. 네, 오늘 목표치 터치를 했는데요. 이 JVM은 여기가 넘어갔어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넘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뭐 넘어간 다음에 잠깐 쉬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23,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게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서 또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모멘텀으로 어려운 시기를 좀 헤쳐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제 이겨내는 섹터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말에 조금 올랐다 오늘 좀 쉬는데 다시 가서 최소 22,000원 이상에서 매도의 기회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편입한 종목들은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 넣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대루템입니다. 제가 이 현대루템을 지난해에도 이제 뭐 방산주 이런 쪽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특히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난 5월 달에도 이렇게 좀 반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보다는 아예 새로운 모멘텀, 특히 제가 현대루템이 무슨 전차 수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최근 들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루템이 이제 이번에 생긴 모멘텀은 기존의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철도 관련 종목이니까 거기에다가 방산 모멘텀까지 지금 얹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호재가 중첩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뭐 과거에 이 경협주로 이 종목이 많이 갔었지만은 그때는 어떤 테마주로 많이 갔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적과 연관돼 있는 그런 소위 탱크나 전차 수출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실적 모멘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재건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철도 모멘텀,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서 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루템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오랫동안 지금 철도 모멘텀이나 이제 인프라 모멘텀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제가 방산 모멘텀 있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 5, 6월에 이게 지금 경협주가 안 가는데 이게 가겠냐고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숨어있던 이 모멘텀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큰 모멘텀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폭발할 때 대박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이나 이런 쪽을 보면 지금 방산 모멘텀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폴란드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지 않았으면 러시아제 탱크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결국 러시아제하고 폴란드제를 이제 두고 이렇게 저울질을 하다가, 또 우리한테 의향이 좀 있긴 해도 계속 러시아가 폴란드에 딴지를 걸었었는데 결국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와 소위 러시아 간에는 아예
그냥 벽이 생기고 소위 우정의 금 같다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적이 된 그런 형국이 돼서 결국 우리 전차 거기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폴란드 내부 사정을 좀 보면 이 독일 탱크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 독일이 항상 이 폴란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좋은 그 전차나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래서 준다고 그래갖고 말은 앞세우고 나중에 주는 것은 구형 전차를 준다든지 또는 주더라도 찔끔찔끔 줘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양상들로 가니까 폴란드가 아예 이번에 소위 한국으로 돌아선 그런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현대 로템에 대한 겁니다. 이제 현대 로템은 2018년도에 제가 철도 관련 종목들 그 경협주로 말씀드릴 때도 소개드렸지만 벌써 시간이 흘러서 4년이 이제 지나서 5년째 왔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K2 전차 수출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여러분들 이게 전차 한 대 한 100억씩 해요. 네, 러시아제도 한 100억씩 합니다. 그럼 1000 되면은 여러분 10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산주 호재 실탄 장착 슈퍼사이클 오나. 근데 보통 헤드라인에 이렇게 슈퍼사이클 오나하고 이제 물음표가 붙는 경우가 있고 물음표가 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나라고 물어봤지만 당근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는 거 밑에 쭉 나와 있죠. 제가 그동안에 많이 소개드렸습니다. 항공우주, 에너지 넥스원,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풍산. 제가 풍산은 이 포탄 생산하는데 갈 거라 그랬는데 안 갔는데 어쨌든 로템까지 이제 드디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서 세트로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 방산 섹터는 주도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자리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또 최근에 또 뉴스 보면 7월 27일 날 또 북한의 전승절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정전 협정이 이제 네. 시작된 날을 네. 북한이 이제 승전한 날이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7월 27일 이번 주예요. 네. 이번 주인데 이번 주에 또 7월 27일에 맞춰서 또 핵실험한다는 그런 소식도 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돼가고 있는 네. 뉴스들입니다. 뭐 핵실험 한다는 얘기는 네. 뭐 한 달 내내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 만약에 한다면 이런 어떤 방산주들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실은 이렇게 평시면 북한이 핵실험 좀 해도 그건 잠깐 반짝하고 말겠죠. 근데 지금 국제 정세는 결국은 이제 신냉전으로 가면서 러시아, 중국과 소위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소위 자유민주 국가들하고의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그게 더 심화되는 그런 구조라서 또 아까 폴란드가 급기야 이제 한국의 탱크를 가져가겠다고 한 걸로 봐서 이 방산 산업에는 엄청난 큰 호재고 북한의 이런 그 도발 자체가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충분히 이렇게 그 소위 바짝 마른 그 봄들에 그 담뱃불 불씨 하나만 탁 터지면 큰 불로 번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그 목표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28,000원, 2차 목표치 32,000원, 손절은 21,5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